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중국 시장에서 비롯된 수출 부진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7개월 내리 줄고 무역 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쌓인 적자만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액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월별 무역 적자액이 계속 줄고 있다지만 핵심 수출 시장의 수요 부진이 근본 원인이어서 반전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입은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며 1년 전과 비교해 13.3%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은 더 큰 폭인 14.2%가 줄었습니다. 그것도 7달 연속 뒷걸음질입니다. 그 결과 4월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26억 2천만 달러, 적자 행진이 14달째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40.3%나 증가했지만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메모리 반도체 값 하락으로 무려 41%나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역별로는 최대 교역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반도체 수출 부진의 26.5%나 줄었고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도 26.3% 감소했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 경기가 서비스 산업 위주로 좀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조 분야는 지금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14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29개월 연속 적자를 낸 이후 처음입니다. 또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250억 7천만 달러로 넉 달 만에 지난해 연간 무역 적자 472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나마 올해 들어 월별 무역 적자액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위안거리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수출 지원 방안 추진을 공언했지만 핵심 수출 시장의 수요 부진이 근본 원인이라 반전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의사 외 환자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여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협의체를 고려 중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자는 취지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결국 정원이 동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곳곳에 필수 의료난 속 의사단체의 반발을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간호 인력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표결 이틀 전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힌 정부. 의사 인력도 비슷한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의대 입학 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 기구의 논의를 통해 의사 인력 수요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위원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복지부가 최대 증언하겠다고 했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 14,334명, 2035년 2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번에도 부정적입니다. 한국의 의사 밀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국토 면적 대비 3위란 의협산하연구소 분석을 내세워 의사 부족이 아니라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가 문제라는 주장을 펴니다. 지역에 의료 서비스가 없다라는 거는 왜곡이에요. 아주 소수의 도서 지역의 천 자체에 배도 얼마 안 뜨고 막 이런 데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곳곳에 필수 의료난에도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이 같은 인식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번에도 의대 정원 확충은 넘기 힘든 산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수단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은 여러 차례 휴전 합의에도 충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단 군벌 간 충돌 과정에서 북한의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북한과 수단의 무기 거래가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북한 무기 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외국의 한 군사 블로거는 수단의 반군인 신속지원군이 정부군으로부터 빼앗은 무기들을 촬영해 공개했다며 해당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블로거는 영상에 주목할 만한 다연장 로켓포가 보인다며 북한산 3대와 중국산 최소 1대라고 지목했습니다. 이번 수단 군벌 간 충돌 과정에서 북한의 무기가 일정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네덜란드 군사정보 사이트 오릭스의 분석가들도 수단이 북한의 다연장 로켓포와 유도 로켓을 사용한다며 북한의 무기가 이번 충돌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에서 무기를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과 수단의 무기 거래는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2013년 수단에 다수의 무기를 판매했고 2019년에도 외국인 밀매업자를 통해 수단뿐 아니라 예멘과 리비아 등의 무기 공급을 시도했습니다. NK뉴스는 이러한 무기 거래가 북한 무기 산업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사흘간의 휴전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교전을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휴전에 합의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각국 정부는 싸움이 잦아든 틈을 타 자국민을 철수시켰고 현지 주민 수만 명도 국경을 넘어 인근 국가로 피신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엠폭스 확진자가 5명 새로 나오면서 누적 감염자는 모두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도 첫 환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는 양상인데요. 하지만 엠폭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은 정확히 아는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인적 특성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새 늘어난 엠폭스 확진자는 모두 5명입니다. 서울에서 3명, 부산에서 1명이 감염됐고 충남에서도 처음 1명이 나왔습니다. 4명은 질병관리청에 신고로 1명은 병원 진료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과 발열 등이 나타났고 전반적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모두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방역당국은 국내 감염으로 보고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엠폭스는 주로 성접촉과 피부 접촉으로 발생합니다. 감염자의 발진이나 딱지를 직접 만지거나 타액, 콧물 또는 생식기나 항문 직장의 점막 부위 등을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악수를 통해 감염되지 않지만 성관계나 포옹, 입맞춤, 마사지 등의 행위로 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의 엠폭스 인식조사 결과 국내 감염 현황과 의심 증상 시 행동 요령, 국내 위기경보 수준 등 5개 영역에 대해 40%가 정확히 아는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엠폭스 감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국민의 감염 이해도를 높일 안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서 대응 효능감을 높일 구체적인 행동 요령 등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확진자 인적 특성이나 감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상 공개할 수 없다며 엠폭스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 접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중국에서는 노동절을 전후로 닷새간의 황금 연휴를 보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 자제령이 내려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행 소비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주요 관광지의 모습은 코로나 이전을 떠올릴 만큼 인산인해입니다. 관광객들로 소비도 살아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은 중국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은 공항과 기차역입니다. 닷새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五一假期到了嘛，然后也是疫情就憋了3年，所以这次比较长的假期，赶快带孩子一起出去玩一玩。 연휴 첫날 철도 이용객만 2천만 명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휴 전후를 합쳐 8일간 철도 이용객은 1억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중국 철도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증가한 규모로 보복 여행이 폭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관광지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관광업계는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관광객이 4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살아나면서 연휴 첫날에만 중국 전역의 소매업과 요식업 매출액은 21.4% 증가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火爆的假日消费折射出我国巨大的消费潜力和活力，消费对经济增长的主拉动力作用进一步增强。 SNS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 황산의 한 공공 화장실에서 관광객들이 밤을 지새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如您执意夜宿，请您遵守公共秩序，不要影响他人正常如厕。 황산관리사무소 측은 호텔 숙소를 예약하지 못하거나 하산 시간을 놓친 관광객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